우리가 모두 다 추구하는 그 내용을 이제 이웃이 그 국제본부나 또 이제 세계 각지의 이웃이 식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그 흐름을 함께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 이웃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난 17년 2월 4일 날 만나셨죠. 1200명의 이웃이 기업가들, 연구자들, 전문의들, 여기 우리 지금 한국의 이웃이 식구분들 중에 그 자리에 가신 분도 많으셨죠. 예. 그때 하신 말씀이 단지 희생자들을 돌보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희생자가 점점 줄어드는 시스템, 더 이상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이가 자신의 카리스마에 충실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경제가 아직 한 사람의 희생자라도 만들어낸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태풍처럼 버려지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친교와 나눔, 커뮤니언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고, 보편적인 형제의 축제에는 기쁨이 가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사회 경제 시스템의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랑하는 거 좋지만 그걸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웃 기업가들이 영혼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내주시면 좋지만 그 돈 액수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돈은 그 다음에 오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경제의 씨앗과 소금 누룩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경제는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나눌 줄 알고 가난한 이들은 하고 멈추셨다가 이렇게 청중들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복되다고 일컬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황님 이름도 프란치스코지만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라고 계셨잖아요. 예, 유럽의 역사를 큰 분수령이 된 분이었는데 이웃시의 창설자인 끼아라 루빅이 원래 프란치스코의 제3회 출신이셨어요. 제3회원. 예,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이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주의를 기울이신 것이었죠. 이제 청소년 시기, 뭐 이렇게 청년기에. 그래서 이 끼아라의 특별한 이런 경향은 프란치스칸 영성의 유산이다. 그럼 서로를 비교한다면 프란치스코 성인의 천국은 모든 걸 버리는 것이다. 지극히 숭고한 가난, 파버티였다면 끼아라의 천국은 모든 걸 서로 함께 나누는 것, 지극히 숭고한 커뮤니언이다. 30주년 행사 때 이런 말이 나와서 인상적이어서 전해드립니다. 30주년 행사 그때 나왔을 때 그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난한 이들 사이의 우정보다 더 참되고 큰 우정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우정이냐면은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 이렇게 지금 오늘 발표하신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가난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난을 겪게 된 사람들, 이 두 그룹의 사람들 사이의 우정이라고. 이런 우정이 촉발되면 진정한 해방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서부터 이제 이렇게 살펴보자고 끼아라 루빅의 그 묵상으로 돌아가는데요. 끼아라께서 2001년도에 이웃이 네 가지 주요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분들의 그 품위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게 궁핍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인간이 가져야 될 그 많은 것들 중에 단지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것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개념을 그렇게 다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낮으로 짓누르는 근심을 마음에서 떨쳐낼 필요가 있다. 자녀들이 먹을 걸 마련해야 되고 지금 집이 오막살이라도 언젠가는 새 단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식구의 그 병을 계속 치료를 미루기만 했는데 언젠가는 치료를 받게 해줘야 되고 가장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려는 확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로 상당히 명확한 유형이 예수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찾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누누이 들었던 얘기죠. 우리가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을 때, 집이 없었을 때, 집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눈에 띄는 그 상당히 명확한 유형의 예수님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30주년에서 계속 나왔던 이 섹션의 제목이 소렐라 포베르타라고요. 자매인 가난인데 이 용어는 프란치스코 성인 처음 하셨던 말씀이죠. 어떤 때는 청빈의 귀부인, 가난의 귀부인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 가난을 자매라고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써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시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의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거죠. 상호성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풍요로움, 부유함을 선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줄 수 있고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섹션을 이끌어갔던 이제 사회자가 이제 프란체스코 토르토렐라라고 아무라고 하는 한 단체 프로젝트 그 책임자인데, 아무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치된 세계를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 그 국제 협력 프로젝트하고 글로벌 시민 교육을 하는 그런 NGO예요. 근데 포콜라레 산하 NGO입니다. 그래서 1986년에 포콜라레 운동이 이렇게 해외에 그런 어떤 재난 긴급 구호를 하거나 또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어떤 그 복지 활동을 펼칠 때 이 NGO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아서 이 비정부 국제 조직을 만들었고 그거를 AMU 아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프로젝트 부분 책임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섹터를 이끌면서 여기 나오신 이제 한 아프리카 여성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삶의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가 부족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러면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 가난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숙성하게 되었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아프리카 이 여성분은 누구냐면은 경제학자고요. 폴라리 운동 총본부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원래 출신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그런 나라, 아프리카 나라의 출신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 자문위원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가난한 이들을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많이 만나시고 직접적인 그 체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은 동등한 존엄성을 인정해야지 진정한 친교와 나눔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부유함을 우리가 말할 때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이미지가 웰빙이죠. 더 앞선 삶, 웰빙. 근데 가난은 그에 비해서 이제 열등한 상태, 뭔가 구체적으로 결핍이 있고 뭔가 떳떳하지 못해요. 내가 무능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이웃이를 태어나게 한 그 뿌리가 되는 일치의 카리스마는 그 실질적인 형제를 통해서 이 나눔과 친교에 도달하고자 하는 영성인데, 그것이 바로 불평등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본적인 생각은 모든 사람이 아무도 제외 없이 부유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부자로 보이는 사람도 가난한 면이 있고 가난해 보이기만 하는 사람도 부유한 면이 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존엄성을 지닌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 안에 지닌 부유함과 가난이라는 두 가지 현실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상호성이 발생한다. 각자가 주고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고 단지 금전적인 도움만 주면 되지, 뭐 이제 우리가 이 기금 마련해서 이렇게 애쓰고 주는데 그냥 돈 주면 끝나는 거지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의존의 악순환을 그냥 연장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로만 끝난다면은 결국은 그의 가난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것으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혜를 받는 데만 그치는 사람은 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고유한 부유함을 잃게 되고 의조적인 상태로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 나는 무능한 게 틀림없어. 그러면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이웃이는 이에 비해서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의 내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하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하고, 그 사람과 동등한 존엄성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이웃이 추구하는 목표이죠. 그래서 시혜를 받는 사람이 우리와 다름없는 인격체이고,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것이 있고 상호 보완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부유함도 모두 서로 나눌 수 있게 되는 친교와 나눔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끼아라가 꿈꾸었던 이웃의 상호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누비우 산체가 아프리카 분이시니까 케냐 마리아폴리 소도시라고 있는데요. 피에로 소도시라고, 그때 거기서 열렸던 이웃이 모임에서 했던 경험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 개념이 보통 아프리카는 어려운 대륙이니까 아프리카를 어떻게 도와줄 건가,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세계 각국에서 이제 주로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이 모임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전 세계 다른 대륙들과 나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그런 역발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 참가한 아프리카인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신뢰심을 갖게 되고 또 각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 이런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누비에프 산체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가난이 생기는 이유는 불평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불평등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만들 때마다 가난을 우리도 모르게 생성하는 거고, 이거를 인정을 해야지 우리도 나눔과 친교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 반면에 우리가 나눔과 친교를 향한 형제를 건설할 때마다 이 가난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 각자 개인으로서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오씨가 이제 태어난 대륙이죠.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에서 끼아라가 이오씨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 첫 시작 국가인 브라질에서 이오씨는 지난 30년 동안 어떤 기여를 했는가, 가난의 현실들이 적어지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기여를 이오씨가 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암페콤이라고 하는 브라질의 이오씨 기구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암페콤은 그 모두를 위한 경제 이오씨 브라질 전국 연합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페콤이라고 하는 그런 브라질이 이제 거의 큰 대륙처럼 아주 큰 나라잖아요. 이제 거기에 많은 이오씨 기업들이 이제 연합회를 이루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프로젝트가 수베라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갖가지 사연을 먼저 1년 내내 수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1년 내내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이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직접 방문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한 걸 가지고 이제 필요한 도움을 배분하고자 하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SNS나 미디어나 잡지 등을 통해서 모금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련된 조언으로 충분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직접 방문해서 대화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난한 분들을 만나보면 가난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감성의 빈곤, 교육적인 빈곤, 심리적인 빈곤, 대인관계의 빈곤, 물질적인 빈곤은 그중 일부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차원의 가난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다양한 형태의 빈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빈곤을 유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면서 박탈감과 소외감에 남아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느끼는 박탈감과 소외감에 공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오씨 공동체에서 매년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빈곤 관측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반을 해주는 것 외에 정기 온라인 양성 과정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건 브라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수페라 프로젝트는 브라질에서 4,100명의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인데요. 그 기업가가 되고 싶다고 이제 우리 이제 아까 이제 EOC 그 창업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은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 폭력에 노출되었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한테 단순히 이제 뭐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는 이것이고 기업가 양성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고 이런 테크닉한 면들만 제공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훌륭한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줄 필요가 있고 인간적으로도 성장을 해줘야 하기 위해서 심리학적인 기법들도 함께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도구들만을 제공해주고 그분들 스스로 자존감을 되찾고 자기 삶의 스토리를 다시 쓸 수 있게 돕고자 한다. 이게 젊어 보이는 이분이 이제 로드리고라고 이분이 이제 여기 로드리고 아폴리나리오가 이제 이 프로젝트 코어디네이터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길어요. 나는 세계 각지의 기업가들과 함께 나 자신에 대한 기업가이다. 그 다음에 아시아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방콕 하바이안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아시아 AP 아시아 태평양 대표 중에 한 분이죠. 테레사 간손. 이분은 필리핀 바탕카스 지역에서 방콕 하바이안이라고 하는 은행을 40여 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전에도 방콕하바야는 필리핀 안에서 유명한 은행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이 소액 대출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은행처럼 작동하는 가운데 그 일부의 프로그램을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된 취지는 이웃이 기업이 되면서 이분도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일반 은행에서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산간 벽지에 이 서민들에게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백 개의 센터를 설립을 해서 대출을 해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산간 벽지의 센터로 찾아가서 이 방콕 하바이안 직원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이 산속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그 돈을 빌려간 주부들이나 그 서민들과 사업을 그동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상담을 해주고 동반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그 모임을 해서 체크를 해줘요. 현재 어떤지 상황이.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결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르지냐라고 하는 분은 매우 적은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설립한 식품회사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제 현재 그 필리핀의 유명 슈퍼마켓에도 납품을 하고 해외 수출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방콕 하바이안이 없었더라면 이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격려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액 대출을 받아서 업체가 생기면 여기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방콕 하바이안에서 이제 20년 동안 근무한 로살린다라고 하는 직원인데요. 이분은 이런 정신을 이제 그 자기 주변에 지역에도 가져가고 또 집에도 이제 자녀들한테도 가져가서 자녀들이 이제 방콕 하바이안에 사는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같이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필리핀에서는 플라스틱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플라스틱 벽돌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그 여러 가지 그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집을 만든다든지 하는 플라스틱 블록 쌓기 그런 운동을 하는데 예, 그 자녀들과 함께 거기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빈곤 관측소가 필요하다는 게 예, 그 더 느껴지고요. 예, 그리고 이 이름은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네덜란드의 이웃 기업가 레오 안드린가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빈곤 관측소 오플라의 우선적인 지금 그 방향은 모범 사례들을 안팎에서 수집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한국에도 방문하셨던 아누 거레 등이라고 프랑스 당트 대학 경영학과 교수님이죠. 그리고 요즘 국제본부에 계신데요. 예, 아누 그레뱅께서 예, 이렇게 빈곤 관측소가 작동하는 그 사례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파라과이의 청소업체 또도브릴로를 소개를 하시면서 이 또도브릴로는 빈곤 지역에 들어가서 이 청소업체 또도브릴로를 설립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9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여성들이 상상도 못했던 가족들의 의료비를 이제는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의 전기부품 업체 이지킷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직원들에게 수표를 모두 지급을 하는데 그 직원들이 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 연말에 그 가난한 이들을 돕는 복지시설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표로. 그렇지만 강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회사에서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심당 사례도 드셨어요. 이분이 이제 성심당에 와서도 이제 한참 이렇게 뭐 조사를 하고 가셨는데, 성심당의 경우에는 직원들 중에 사회복지시설 활동에 관심이 전혀 없던 직원들이 성심당에서 매일 남는 빵을 이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신선한 빵을 제공하는 걸 보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돕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던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제4세계라고 이제 예언자 경제대회에 참여했던 프랑스의 도시빈곤운동 단체인데요. 예.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는 어떤 이웃이 모임에든지 가난한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적극 참여하고 실제로 현존해야지 이웃이가 동력을 받는다.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외부의 단체지만 그 제4세계 프랑스의 이 단체의 대표인 장 똥글레가 이웃이 30주년 행사에서 해준 말은, 가난한 이들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그들과의 삶의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처럼 많은 역사상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이상세계를 제시하고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주려고 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뭔가를 주려고만 했지 가난한 백성과 실제로 함께 더불어 하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호시에게 주는 이분의 조언이라고.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로 가난한 이들을 고용하십시오. 누구나 공동선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할 기회가 없었던 소외 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호시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확산하십시오. 이런 제안을 해줬습니다. 예, 여기까지